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JW 메리어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상위 1%를 위한 가면무도회가 한창이었다.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거짓된 미소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의 얼굴보다 더 두꺼운 위선의 가면을 쓴 채였다. 권지혁은 이 모든 광경이 지긋지긋했다. JN그룹의 젊은 총수 모두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였지만 정작 자신은 이 거대한 위선과 허영의 무대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을 뿐 단 한순간도 즐겁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연회장 구석에서 무표정하게 사람들을 관망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테라스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꽂혔다.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연회장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가린 것은 눈가를 살짝 덮는 간결하면서도 신비로운 은색 여우 가면뿐이었다. 다른 이들의 요란한 가면과 달리 그녀의 가면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 본연의 신비로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 같았다.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부티처럼.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처럼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은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빛을 내고 있으니 마치 이 연회장 안의 사람들처럼 여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가면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밤하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눈동자 안에는 경계심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담담한 관조만이 담겨 있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의미를 가지는 법이죠. 모두가 빛나려고만 애쓰는 세상에서 어둠의 가치를 알아보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청가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권지혁은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재력이나 지위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가면 뒤에 숨는 건 이제 지겨워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 가면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가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은방울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다. 가면은 무언가를 가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하죠.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할 용기를 주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판 처음 보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예술과 철학 인생의 허무함과 아름다움.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이 화려한 연회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권지혁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나 배경이 아닌 권지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무도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권지욱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신비로운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헬레나. 오늘 밤 저는 헬레나예요. 그날 밤 그들은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탐닉이 아니었다. 권지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가면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 예측할 수 없는 매력,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섬세한 교감.
통제와 계산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해방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자신의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떴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지난밤의 일이 모두 한여름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낯선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옷가지 핸드백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허탈감에 침대에 주저앉은 그의 손에 무언가 잡고 차가운 것이 닿았다. 그녀의 귀걸이였다. 어젯밤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을 때 달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던 초승달 모양의 작은 귀걸이. 사파이어가 박힌 그 귀걸이는 그녀가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JN그룹 회장실. 권지혁은 다시 차갑고 냉정한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손안에서 초승달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지난밤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때 윤 비서가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권지혁은 서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과 연결했다. 박 변호사나 권지혁이요. 그의 목소리는 지난밤의 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한서린 씨와의 이혼 소송 어디까지 진행됐지? 수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의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현재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상대 측에서 아직 조건은 상관없어.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원하는 대로 다 줘버려. 지긋지긋한 이 정략결혼 이달 안으로 무조건 끝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서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의 아내. 할아버지의 유언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맺어진 여자.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고 단 한 번의 통화조차 해본 적 없는 유령 같은 존재. 그 결혼은 처음부터 그의 인생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 아래로 서울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있을 헬레나와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한서린. 그는 한 손에는 그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귀걸이를 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와의 이혼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여자와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여자가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거대한 스튜디오. 갓 지은 공장처럼 보이는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빛과 예술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천 개의 LED 조명과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설계 도면과 노트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세계적인 라이팅 아티스트 헬레나의 개인전, 시면의 오로라, 아우로라 오브 디 아비스 설치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중심에 한서린이 있었다. 그녀는 무도회에서의 신비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검은색 터틀넥에 카고 바지 투박한 워커를 신은 그녀의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오직 작업에 대한 깊은 집중력만이 서려 있었다. CFE 구역 켈빈값 3000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키네틱 조형물 DMX 컨트롤러 0.2초씩 딜레이 생기는데 당장 원인 찾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빛의 파장과 전기 신호 복잡한 코딩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거대한 공간을 자신의 캔버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다. 이 세계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은
곧 천재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 밤늦게까지 이어진 고된 작업을 마치고 그녀는 자신의 낡은 SUV에 몸을 실었다. 스튜디오를 벗어나 서울의 화려한 도로 위를 달리자 그녀를 감싸고 있던 헬레나라는 단단한 껍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빛을 창조하는 마법사가 아니었다. 그저 지친 하루를 보낸 한설인이라는 여자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건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곳. 바로 그녀의 남편 권지혁의 집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가정이었던 적은 없는 곳. 그녀는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집 뒤편으로 난 작은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은 서관과 동관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공간인 동관에서만 생활했다. 그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기 위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다. 자신만의 작은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가장 먼저 콘택트 렌즈를 뺐다. 그리고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다. 날카롭고 총명해 보이던 눈빛은 순식간에 평범하고 흐릿한 인상으로 바뀌었다. 몸에 꼭 맞던 세련된 작업복을 벗고 헐렁한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로 갈아입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내자 세상을 매혹시키던 아티스트 헬레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설인만이 남아있었다. 이것이 지난 1년간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은인인 권지혁의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맺어진 결혼.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기꺼이 권지혁의 유령 아내가 되기로 했다. 대신 그녀의 진짜 삶 아티스트 헬레나의 삶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렇게 그녀는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이름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JN그룹의 로고가 선명한 법무법인에서 온 우편물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권지혁 측은 이혼의 대가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와 평생 쓰고도 남을 막대한 위자료를 제시했다. 마치 돈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지독히도 사무적이고 무심한 조건이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분명 안도해야 했다. 마침내 이 숨막히는 이중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빚을 갚았다는 해방감, 그리고 완전한 자유.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려 노력하지 않은 채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관계를 끝내버리는 그의 무심함이 가슴을 쳤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단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득 며칠 전 무도회의 밤이 떠올랐다. 외로운 저택 생활에 지쳐 아주 잠깐의 일탈을 꿈꾸며 찾아갔던 곳. 헬레나로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하룻밤. 그곳에서 자신의 남편인 권지혁을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당연히 안경을 벗고 자신을 꾸민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씁쓸하면서도 짜릿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내 한설인이 아닌 여자 헬레나로서 그에게 주목받았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고 그의 관심은 순수했다. 그날 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가 깨기 전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정체가 탈로 나는 것이 두려웠고 하룻밤의 꿈이 현실의 비참함과 뒤섞이는 것이 싫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 비밀스러운 추억으로 남겨둘 생각이었다. 서리는 보석함으로 다가가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초승달 모양 귀걸이 한쪽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그의 베개 위에 일부러 흘려두고 온 다른 한쪽과 한 쌍을 이루는 물건이었다. 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 이혼 서류와 귀걸이. 한 남자를 상징하는 두 개의 물건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하나는 차가운 끝을, 다른 하나는 뜨거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조용히 서명하고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 같은 이 기묘한 인연을 이대로 끝내지 말아야 할까?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권지혁의 세계는 다시 예전의 궤도로 돌아온 듯 보였다. 아침 유감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1분 1초 단위로 쪼개진 스케줄을 소화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JN그룹의 총수로서의 그는 감정의 동요 따위는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통제력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밤이 오면 그는 다시 무도회의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서류 더미 위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모니터 화면 위로 가면 속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지독한 불면의 밤들을 보내고 있었다. 헬레나라는 이름과 초승달 귀걸이. 그것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유일한 바이러스였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윤 비서를 호출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귀걸이를 꺼내 보였다. 윤 비서, 이 귀걸이를 만든 디자이너를 찾아.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누가 디자인했고 누가 주문했으며 이 컬렉션을 구매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확보해. 언제나 무표정하던 윤 비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M&A 건을 지시할 때보다 더 절박하고 강렬한 명령이었다. 그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지혁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된 바로 그날 오후 그의 사무실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파트너사인 SJ그룹의 오유진 이사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권지혁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웠던 오 회장의 외동딸이자 유학 시절부터 권지혁과 알고 지낸 사이였다. 지혁 씨,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당신 좀 챙겨주라고 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로 커피 좀 가져왔어.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장실 안쪽의 소파에 앉아 마치 제 집인 양커피를 내렸다. 아름다운 외모, 명석한 두뇌, 그리고 유력한 집안 배경까지. 그녀는 스스로가 권지혁의 유일한 대항마이자 완벽한 파트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커피를 내밀며 우연히 들었다는 듯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냈다. 참 아버지한테 들었어. 집안의 골칫거리 드디어 정리한다면서 정말 축하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잖아. 지혁 씨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니지. 그녀는 보이지 않는 아내 한설인을 골칫거리라고 칭하며 은근히 깎아내렸다. 어떤 여자기에 얼굴 한번 안 비추고 그림자처럼 사는지 몰라. 자존심도 없나 봐. 이제라도 지혁 씨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뻐. 하지만 권지혁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그녀가 내민 커피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귀걸이의 행방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오유진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오유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되찾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혼만 성립된다면 저 남자의 옆자리는 결국 자신의 것이 될 테니까. 며칠 후 윤 비서가 마침내 조사 결과를 들고 왔다. 회장님,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수의 VVIP 고객만을 상대하는 청담동의 작은 아틀리에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에 녹턴이라는 이름의 주얼리 컬렉션 사진을 띄웠다. 달과 별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비로운 디자인이었다. 초승달 귀걸이도 그중 하나였다. 구매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헬레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재계 인사들의 부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권지혁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바로 그때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이 컬렉션이 최근 K-AT 포럼에 참석했던 예술계 인사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턴 컬렉션의 풀세트를 구매한 가장 유명한 고객이 바로 요즘 가장 주목받는 라이팅 아티스트 헬레나라고 합니다. 헬레나. 권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름. 그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자료, 지금 당장 가져와. 잠시 후 권지혁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헬레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었다. 빛과 어둠을 이용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녀의 작품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고 깊이가 있었다. 단숨에 사람을 매료시키는 강렬한 힘. 무도회의 밤 그를 사로잡았던 그녀의 눈빛과 똑 닮아 있었다. 기사에 실린 작가의 사진은 대부분 뒷모습이거나 작품의 강렬한 빛 때문에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진 속 실루엣에서 그날 밤의 그녀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열린 재계 총수들의 만찬 모임. 권지혁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오유진이 자신의 아버지인 오 회장과 함께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권지혁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우리 지혁씨 곧 좋은 소식 들린다면서 이제야말로 지혁씨 수준에 맞는 세상을 함께 이끌어갈 좋은 여자를 만나야지. 안 그래요, 아버님들? 그녀의 말은 한서린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동시에 자신이 바로 그 수준에 맞는 여자라는 노골적인 자기 PR이었다. 권지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 이사,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한 발언은 삼가주길 바라오. 그리고 지금은 양사 간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선을 지켜주시오.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오유진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망신을 준 것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차로 돌아온 권지혁은 불쾌한 표정으로 윤 비서에게 지시했다. 앞으로 SJ그룹과의 소통은 가급적 서면으로 진행하고 오유진 이사와의 불필요한 대면 미팅은 잡지 마. 짜증스러운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그는 다시 태블릿을 켜 헬레나의 작품 사진들을 보았다. 복잡했던 마음이 그녀의 작품이 뿜어내는 고요하고 깊은 빛 속에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결심했다. 윤 비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JN그룹이 헬레나 작가의 다음 전시를 후원하는 방안을 찾아봐.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녀와 직접 협업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그게 뭐든 상관없어. 반드시 성사시켜. 그의 얼굴이 태블릿 화면의 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하룻밤에 꿈같던 여인을 찾기 위해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JN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JN그룹의 신사업 전략회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야심찬 프로젝트의 조감도가 떠 있었다. 이름하여 JN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 JN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 JN그룹의 최첨단 기술력과 예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문화 공간을 창조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프로젝트 총괄 임원이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이어갔다. 이 센터의 심장이 될 시그니처 조형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건물의 철학을 담고 기술의 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예술 작품 말입니다. 기술과 빛을 이토록 완벽하게 이해하는 아티스트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헬레나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배우에서 조종한 권지혁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심드렁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헬레나 작가라. 명성은 익히 들었소. 하지만 그만한 거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대기업과 일하려 할지 의문이군. 예술가들은 원래 자존심이 강하고 까다로운 법이니 그는 일부러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사적인 욕망이 아닌 회사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임을 위장했다. 잠시 뜸을 들인 그는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좋소. 추진해 보시오. 대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그룹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첫 미팅에는 내가 직접 참석하겠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총수의 과감한 결단력에 감탄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한설인의 스튜디오로 JN그룹의 공식 협업 제안서가 도착했다. 그녀의 어시스턴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작가님, JN그룹이에요. 나라 전체가 주목하는 프로젝트라고요. 권지혁 회장이 직접 미팅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설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권지혁, 이혼 서류를 보내온 남자. 무도회의 밤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 그리고 그녀의 법정 남편.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거절한다면 아티스트 헬레나로서의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게 될 터였다. 수락한다면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고 완벽한 타인인 척 연기해야만 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묘하게도 운명에 맞서고 싶은 반항심과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위험한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고민 끝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팅 약속 잡으세요. 결전의 날. JN그룹의 최고층 스카이라운지 회의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공간. 권지혁과 그의 핵심 임원들이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설인이 그녀의 팀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 그녀는 헬레나였다. 무도회에서의 신비로운 여자도 저택 안의 초라한 아내도 아니었다. 미니멀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세련된 디자인의 안경.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였다. 권지혁은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며 내뱉은 첫 마디 아티스트 헬레나입니다. 그 목소리. 그날 밤 그의 귓가에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심장이 거세게 반응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날 밤의 그녀가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달빛 같았다면 눈앞의 그녀는 날카롭고 차가운 별빛 같았다. 분위기, 표정, 말투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순간적으로 솟아오른 기대를 억지로 눌렀다. 그저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 헛된 희망을 품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설인 역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자신의 남편. 자신을 완벽한 타인으로 인식하는 그의 시선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헬레나라는 가면 뒤에 자신을 숨겼다. JN그룹 측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헬레나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결코 쉽게 감탄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예술에 대한 기업의 일방적인 소비가 아닌 진정한 융합을 원하신다는 말은 이상적이군요. 하지만 이 설계도 어디에도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JN그룹의 로고를 빛내기 위한 장식품을 찾으시는 거라면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지적은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는 예술가 특유의 감성 뒤에 냉철한 전략가의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당황하는 임원들을 제지하고 직접 나섰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라 이 건물에 영혼을 불어넣어줄 파트너요, 헬레나 작가. 물론 작가의 자율성은 보장될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 그 자체를 사는 것이니까. 두 사람의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 거대 자본의 논리와 순수 예술의 자존심이 부딪혔고 두 개의 강력한 지성이 서로를 탐색하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그 과정에서 권지혁은 무도회의 여자에 대한 환상을 넘어 아티스트 헬레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길었던 회의는 결론 없이 끝이 났다. 헬레나는 충분한 검토 후 일주일 뒤에 답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팀원들이 장비를 챙겨 회의실을 나설 때 권지혁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애써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사적인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다. 헬레나 작가, 오늘 대화 아주 인상 깊었소.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늘 처음 본 사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서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면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권 회장님. 저는 기억에 남는 얼굴입니다만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뵌 기억은 없는데요. 물론 경제 잡지에서 얼굴을 본 것 말고요. 정중하지만 완벽한 거절의 대답이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함을 자책하며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회의실을 벗어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라탄 서린은 문이 닫히자마자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하지만 지독한 운명의 연극은 이제 막 일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일주일 뒤 한서린은 JN그룹의 제안을 수락했다. 대신 프로젝트의 모든 예술적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조건을 내걸었다. JN그룹의 법무팀은 난색을 표했지만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그의 이례적인 결정에 임원들은 놀랐지만 총수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두 사람은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권지혁은 다시 한번 그날 밤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서린 역시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의 감촉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협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주 만나야만 했다. 처음에는 회의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만났지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들의 만남은 현장과 그녀의 스튜디오, 자재 공급 업체 등으로 확대되었다. 아직 골조만 앙상하게 올라간 건설 현장에서 두 사람은 안전모를 쓴 채 도면을 펼쳐 들었다. 이 중앙홀의 층고가 설계보다 50cm 낮게 시공되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제가 구상한 빛의 확산 각도를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수정되어야 합니다. 헬레나는 먼지 날리는 현장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지혁은 그녀가 단순히 스튜디오에 앉아 그림만 그리는 예술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건축과 물리학 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 같았다. 그가 임시로 설치된 철제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뒤를 따를 때였다. 그녀가 발을 헛디디며 순간적으로 휘청했다. 권지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그의 팔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가녀린 떨림,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샴푸 향기.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리는 황급히 몸을 바로하며 그에게서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조심하시오, 헬레나 작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강렬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느 날 밤 중요한 기술적 문제로 협의가 필요해지자 권지혁은 예고 없이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헬레나를 발견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에 둘러싸여 헤드폰을 쓴 채 홀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독한 우주를 유영하는 탐험가 같았다. 그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한참 동안 입구에 서서 창조의 과정에 온전히 빠져있는 그녀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기척을 느낀 그녀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회장님, 어쩐 일로?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을 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업대 한쪽에 걸터앉아 캔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각자의 인생과 꿈,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권지혁은 최고라는 자리의 무게감에 대해, 서리는 천재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창작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가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은 같은 종류의 고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권지혁은 난생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헬레나는 더 이상 무도회의 여자에 대한 집착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지성을 자극하고 그의 감성을 뒤흔들며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남자였다. 비록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기혼자였다. 그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였다. 그는 헬레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얼굴도 모르는 아내 한설인에 대한 미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독자는 아는 하지만 그는 결코 알지 못하는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설인의 혼란은 그보다 더했다. 그녀가 알던 권지혁은 오만하고 냉정한 기업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남자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임원들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그녀의 계획을 반대할 때 그가 직접 나서서 예술에 가격표를 붙이지 마시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요 라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무도회의 밤 정체 모를 남자에게 느꼈던 익명의 설렘은 이제 권지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를 향한 구체적인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자신을 지우고 싶어하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다니. 이 거짓된 관계 위에서 피어나는 진심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뿐이었다.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 그는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할까? 아니면 그녀의 두 얼굴에 혐오감을 느낄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에 큰 위기가 닥쳤다.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한 해외 업체가 갑자기 파산을 선언한 것이다. 당장 대체 업체를 찾지 못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권지혁과 한설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수십 통의 국제전화를 돌리고 화상회의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기적적으로 대체 업체를 찾아내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두 사람은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여명을 함께 바라보았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듯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헬레나 씨, 그가 무언가 선을 넘는 고백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헬레나의 가면을 썼다.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저는 이만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뒤에 남겨진 권지혁의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애써 외면한 채 저택으로 돌아온 서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거짓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아티스트 헬레나와 조용한 아내 한서린이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이혼 합의서로 걸어갔다. 몇 주째 서명하지 못하고 있던 그 서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오유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10년 넘게 알아왔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가 단 한 번도 여자에게 저런 눈빛을 보낸 적이 없었다. 헬레나라는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존중을 넘어선 깊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유진은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성벽에 이름 모를 여자가 나타나 균열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투심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권지혁의 옆자리는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를 여자가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헬레나의 완벽한 커리어와 신비로운 분위기 뒤에 분명 추악한 비밀이나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실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비밀스러운 사설정보원을 고용했다. 그녀의 지시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아티스트 헬레나, 본명 가족 과거, 돈 문제, 남자 문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먼지 하나까지 전부. 나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알아야겠어요. 한편 권지혁의 사무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후 서리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업을 핑계로 권지혁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피했다. 모든 소통은 어시스턴트를 통하거나 이메일로만 이루어졌다. 그가 스튜디오로 보내오는 사려 깊은 선물들, 희귀한 예술 서적이나 그녀가 좋아하는 원두 같은 것들, 그녀의 죄책감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거리감은 권지혁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의 벽을 치고 있다고 느꼈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다가서려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유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고들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의 회사인 SJ그룹은 JN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였다. 헬레나의 작품에 필요한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오유진은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 교묘한 함정을 팠다. 그녀는 JN그룹 측에 예상치 못한 제조상의 문제로 인해 헬레나의 작품에 필수적인 커스텀 주문 부품의 납품이 몇 달간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실제로는 그녀가 제조업체에 압력을 넣어 다른 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헬레나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좌초시켜 그녀와 권지혁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동시에 자신이 그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었다. 납품 지연 소식에 JN그룹의 프로젝트 팀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당장 대체 가능한 다른 부품을 사용하도록 헬레나의 디자인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헬레나는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훼손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권지혁의 진심이 드러났다. 그는 곤란한 표정의 헬레나를 압박하는 대신 자신의 프로젝트 팀과 오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이게 SJ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입니까? 오 이사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 만약 그 제조업체에서 납품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그 제조업체를 사버리면 될 일이오. 헬레나 작가의 비전은 단 1mm도 수정될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다. 그는 즉석에서 해당 제조업체의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JN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결단력 앞에서 오유진이 설계한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렸다. 오유진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권지혁과 헬레나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서리는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그를 보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를 향한 사랑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공작은 실패했지만 오유진의 또 다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뒤 정보원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헬레나라는 인물은 유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유럽 미술계의 혜성처럼 데뷔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적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이름 역시 아티스트 등록증에 기재된 헬레나 한이 전부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페르소나를 창조해낸 것 같습니다. 오유진이 기대했던 추잡한 스캔들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흥미로웠다. 과거가 없는 여자라니.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정보원이 덧붙인 작은 메모가 있었다. 헬레나 한이라는 이름으로 찾은 유일한 비공개 법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약 1년 전의 혼전 계약서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지만 이 계약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김앤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앤박, JN그룹의 모든 법률 자문을 도맡고 있는 곳, 권지혁의 모든 개인적인 법률 문제까지 처리하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용하는 곳이기도 해서 그녀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과거가 없는 여자 헬레나의 등장. 유령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이혼을 추진하는 권지혁. 그가 헬레나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집착.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김앤박이라는 교집합. 아직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가설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유진은 정보원의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 미소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재밌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주 재미있어.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유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보원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김앤박 법률사무소와 헬레나 한 이 두 키워드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게 뭐든지.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헬레나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기회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파트너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헬레나의 작품 설치가 막바지에 이른 가장 예민하고 혼란스러운 시점을 일부러 노린 것이었다. 압박 속에서는 누구든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 JN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의 중앙홀.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현장의 공기는 극도로 나프레존했다. 한설이는 헬레나로서 며칠째 밤을 새우며 팀원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한계에 달하면서 그녀가 쌓아 올린 철벽 같은 방어막도 조금씩 헐거워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 마치 자신의 작품인 양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는 팀원들을 위한 간식을 사오고 밤늦게까지 홀로 남은 서린의 곁을 지키며 말없이 커피를 건넸다. 그녀를 향한 그의 노골적인 지지와 깊은 신뢰는 서린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유진이 계획한 현장 점검의 날이 밝았다. 그녀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헬레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대한 커스텀 프로젝터가 크레인에 매달려 중앙홀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작품의 핵심이 될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장비였다. 그런데 거의 제자리에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끼익 하는 섬뜩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장비를 지탱하던 와이어 중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균형을 잃은 장비가 거대한 추처럼 바로 그 아래에서 위치를 지시하던 헬레나를 향해 무섭게 흔들리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위험에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헬레나를 덮치듯 밀어냈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장비가 그들이 불과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바닥에 부딪혔다. 굉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왔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권지혁이 먼저 몸을 일으켜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소, 헬레나 씨 어디 다친 데는?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아 일으키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찢어진 그녀의 셔츠 소매 아래로 긁혀서 피가 배어나오는 손목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 바로 아래 아주 작고 오래된 흉터 하나가 보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작은 별 모양의 흉터.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1년 전 마지못해 받아들었던 아내 한서린의 신상 정보 파일. 증명사진 한 장과 몇 줄의 건조한 텍스트가 전부였던 그 서류를 그는 10초도 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의 시선을 잠깐 붙들었던 항목이 있었다. 특이사항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별 모양 흉터 있음. 그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그 글자가 이제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흉터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목소리, 눈빛 교감, 그리고 이 흉터까지.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설이 미친 듯이 그의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고의 충격과 고통에 빠져 있던 서린은 그의 표정 변화를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이 모든 광경을 오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극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정보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찾았습니다. 국가기록권에 있던 1년 전 법률 기록입니다. 한서린이라는 여성이 헬레나 한이라는 예명을 공식적으로 함께 사용하겠다는 법적 청원을 냈고 승인되었습니다. 담당 법무법인은 김앤박. 관련 서류 스캔해서 지금 보냅니다. 곧이어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문서 한 장이 떠올랐다. 한서린이 곧 헬레나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오유진은 휴대폰 화면과 권지혁이 충격에 휩싸여 헬레나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광경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권지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서린을 부축해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따뜻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편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채우고 있었다. 일단 치료부터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그의 이상한 분위기를 뒤늦게 감지한 서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자신의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알아차렸다.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켜온 비밀의 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결정적 단서를 손에 쥔 채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에 휩싸인 남자 권지혁. 그의 소나귀에 붙잡힌 채 모든 것이 탈로 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여자 한서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든 진실을 손에 쥐고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는 또 다른 여자 오유진. 마지막 대결을 위한 무대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차로. 한서린은 권지혁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붕대가 감긴 그녀의 손목을 향하는 그의 시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턱에 단단히 들어간 힘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그녀는 애써 침묵을 깨보려 했다. 회장님, 오늘 사고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바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조용히 해.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서린은 입을 다물었다. 차는 그녀의 스튜디오가 있는 방향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은 그녀가 지난 1년간 유령처럼 살아온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회장님, 제 스튜디오는 이쪽이 아닌데. 알아. 그는 시동을 끈 채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오늘은 내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니까. 아내.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차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는 평소 그녀가 이용하던 동관의 쪽문이 아닌 저택의 거대한 정문 앞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먼저 내려 그녀의 차문을 열어주었다. 신사적이지만 위협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서관, 그의 공간을 가로질러 그녀가 사는 동관으로 향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이방인을 끌고 가는 정복자처럼 그가 그녀의 공간, 그녀의 성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서린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권지혁은 낯선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예술 서적과 물리학 원서가 가득한 책장, 작은 스케치들과 미니어처 모델들이 놓인 작업 테이블, 그리고 소박한 가구들. 자신이 사는 서관의 차가운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취향과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한쪽 의자는 그녀가 한서린일 때 입는 평범한 옷가지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있었다. 그녀의 이중생활의 증거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아티스트 헬레나의 모습이었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그 모습이 어색한 연극 의상처럼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실감이 뒤섞여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나를 사로잡았던 천재 아티스트 헬레나야? 아니면 돈 때문에 영혼 없는 결혼에 동의한 내 유령 아내 한서린이야?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그녀의 화장대에 꽂혔다. 소박한 화장대 위 작은 보석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그곳으로 걸어가 망설임 없이 보석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벨벳 쿠션 위에 고요히 놓여있는 또 다른 초승달 귀걸이. 지난 몇 주간 그가 마치 성물처럼 자신의 책상 서랍에 간직해온 귀걸이와 완벽한 한 쌍을 이루는 물건이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무도회의 여자, 그가 사랑에 빠진 아티스트, 그리고 그가 경멸했던 아내가 모두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귀걸이를 손에 쥔 채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한 배신감만이 남아있었다. 가면 무도회, 그것도 당신이었어. 서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눈물이 쉴 새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에 그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상처였다. 왜 그랬어? 전부 장난이었나? 내가 바보같이 놀아나는 게 즐거웠어. 유령을 쫓고 환상과 사랑에 빠지는 동안 바로 뒤에서 비웃고 있었나?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서리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정략 결혼의 내막 자유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우연히 마주쳤던 무도회의 밤, 그리고 정체를 밝힐 수 없었던 두려움까지. 하지만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 속인 거야.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 모든 교감, 그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어. 그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로 향했다. 그 위에는 며칠 전 그의 변호사가 보냈던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내 들었다. 이혼 합의서 2부였다. 그는 서류를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거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냉소가 서려 있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진실은 아마 이게 전부였을 거야. 그는 펜을 집어 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 이제 끝내지. 서명해. 서리는 이혼 서류와 상처받은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남몰래 사랑하게 된 남자가 이제 그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그들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라고 말하고 있었다. 커튼이 내려왔다. 비밀이 밝혀진 무대 위에는 비극만이 남아있었다. 한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획 한 획이 마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마지막으로 권지혁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그 저택을, 그 남자의 세계를 걸어 나왔다. 권지혁은 그녀가 떠난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아내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공간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는 공허한 승리였다. 안도감 대신 뼈를 깎는 듯한 상실감과 후회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 후 며칠간 권지혁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냉혹하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의 정적이 그를 질식시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텅 비어버린 동관을 헤매고 다녔다. 그녀가 읽던 책들, 그녀의 스케치들, 그녀가 남기고 간 모든 흔적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아내의 삶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한설인이라는 존재를 강요된 결혼의 상징으로 여겨 증오했다. 그녀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처리해야 할 계약서로만 취급했다. 하지만 그는 헬레나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페르소나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성,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열정, 그녀의 영혼. 그 모든 것은 헬렌에게도 그리고 한설인에게도 존재했던 것들이었다. 눈이 멀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그녀라는 인간 전체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밀어냈다. 그 뼈아픈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한편 설이는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해방감이 있었다. 거짓말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JN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의 설치 작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고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다. 작업은 지독한 고문과도 같았다. 프로젝트 팀원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의 이름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사랑 후회를 작품에 쏟아부었고 그녀의 빛은 이전보다 더욱 처절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워졌다. 오유진은 마침내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확신했다. 권지혁은 망가졌고 이혼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결심했다. 헬레나 즉 한설인의 평판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권지혁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돈으로 관리해온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연락해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 며칠 뒤 인터넷 연예부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충격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천재 아티스트 헬레나의 충격적 실체 JN그룹 권지혁 회장의 유령 아내 한설인이었다.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이중생활 벌인 희대의 사기극 기사는 설인을 돈과 지위를 위해 자신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교활한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가면무도회에 하룻밤을 추잡한 스캔들로 포장했고 그녀가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냈다는 거짓 정보까지 덧붙였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예술계와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권지영 역시 그 기사를 보았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악의적으로 왜곡된 세부 내용들을 읽는 순간 그는 이 기사의 배우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런 동기를 가질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오유진. 기사는 오유진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권지혁은 설인을 증오하기는커녕 맹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대중의 잔인한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오유진의 잔인함과 비열함의 끝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JN그룹의 총수로 돌아왔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했다. 윤비서, 오유진 이사의 최근 통신 내역, 특히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한 모든 기록을 찾아내. 그리고 SJ그룹이 아트센터 부품 납품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증거도 확보해. 권지혁은 오유진을 회장실로 호출했다. 그녀는 위선적인 동정심을 가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지혁 씨, 끔찍한 기사 봤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런 여자한테 속았다니.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스피커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그녀가 기자에게 기사의 세부 내용을 지시하며 설인을 험담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오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늘부로 JN그룹과 SJ그룹의 파트너십은 종료됐소.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회사 차원에서는 계약 위반 및 업무 방해로 소송을 진행할 거요. 내 사무실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오유진이 쫓겨나간 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권지혁. 외부의 적은 제거했지만
진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며칠 뒤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전히 성립될 터였다. 그리고 터져버린 스캔들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창밖으로 거의 완성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작, 그녀의 재능의 기념비이자 이제는 그들의 아픈 사랑의 증거가 되어버린 곳.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자신이 망쳐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야 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의 얼굴에 흔들림 없는 단단한 결심이 서렸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심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알게 되었다. JN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센터의 그랜드 오프닝 나이트.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예술계 재계의 VVIP들이 총출동한 행사장은 화려한 빛과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침내 베일을 벗은 헬레나의 작품 시면의 오로라가 있었다. 빛의 입자들이 거대한 우주처럼 홀 전체를 유영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엄한 광경에 사람들은 넋을 잃고 탄성을 내뱉었다. 작품은 대성공이었다. 한서린은 헬레나로서 그 모든 찬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완벽한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떠들썩한 스캔들은 그녀를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경멸의 시선 속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이 지닌 압도적인 힘은 그 모든 가십을 잠재울 만큼 위대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위대한 직업적 성공의 순간이자 가장 처참한 개인적 비극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는 승리한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스캔들과 이혼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아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빛의 우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심장이 후회와 사랑으로 아프게 저려왔다. 그가 그녀를 향해 걸어가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렸다.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공개 무대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서리는 충격과 상처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나지막하지만 홀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이 당신의 걸작이라고 말하더군요, 헬레나 씨. 틀렸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내가 너무나 눈멀고 어리석어서 알아보지 못했던 당신이 그토록 잘 숨겨왔던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그들이 함께 서명했던 이혼 합의서를 꺼내 들었다. 행사장이 숨을 죽였다. 나는 오늘 내 인생 최악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상은 당신을 헬레나라고 알지만 나는 한서린을 알고 싶습니다. 물리학 책을 읽는 여자, 손목에 별 모양 흉터가 있는 여자, 단 한 번도 아내로서 대우해주지 못했던 나의 아내였던 여자.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이혼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으로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대한 호란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그 오만했던 남자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항복의 자세였다. 한서린 씨, 그는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나는 내가 가진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 바보였습니다. 낡은 계약을 고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어리석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린의 얼굴 위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상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의 눈빛 속 진심. 그녀는 그의 후회와 사랑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릎 꿇은 남자와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서류 조각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하지만 장난기 섞인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일어나요, 바보야.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행사장은 믿을 수 없는 로맨스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JN그룹의 회장과 아티스트 헬레나가 아니었다. 그저 지역과 서린이었다. 몇 달 후 화려한 행사장도 차가운 저택도 아닌 햇살이 쏟아지는 한적한 공원. 권지혁과 한서린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한서린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그녀는 갑옷을 벗은 진짜 권지혁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다. 모든 비밀과 편견을 넘어 진실을 찾기 위해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다. 그들은 부서진 결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직함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로에게 기댔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진짜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다.